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년 뒤의 오늘을 마지막 날로 정해두었습니다입니다. 저자는 오자와 다케토시, 출판사는 필름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자와 다케토시, 25년 동안 3,5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돌본 호스피스 의사이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좋은 삶을 살겠다는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길 바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1963년 도쿄에서 태어나 1987년 도쿄 자케이카 의과대학 의학부 의학과를 졸업하였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동안 삶의 마지막을 담당하는 의료진으로 종사하면서 3,5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앞두면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자랑스러웠던 일, 후회되는 일 등을 조금씩 정리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생이었다고 수긍하며 평온하게 이 세상을 떠납니다. 매일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면 우리는 좀처럼 자신의 인생관을 다시 살펴보거나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앞으로 1년 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면 제가 돌봤던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분명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후회 없는 인생의 조건, 좋은 인생의 조건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는 인생이었음을, 나름대로 좋은 인생이었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음에 4가지 조건을 둘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을 것,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할 것,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애정을 표현할 것,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보낼 것. 어디까지나 저만의 결론이고 생각에 불과하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이 4가지 조건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후회 없이 사는데 진정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떤 사명이 있고 모두 그저 사는 것만으로 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타인과 비교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명확하게 알기 쉬울 수도 있고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누군가의 사명이 어떻든 그 사람밖에 할 수 없는 무언가인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사람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반드시 누군가의 버팀목이 됩니다. 생명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존재만으로 이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많은 환자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회 안에서 활발하게 일을 하는 와중에는 알기 쉬운 사명, 이해하기 쉬운 가치와 의미에만 주목하기 쉬운데 많은 이가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큰 고비가 다가오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 지금까지 몰랐던 인생의 의미와 자신이 살아온 이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에는 의미가 없어, 나에게는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인생이 만약 1년 후에 끝난다면 이렇게 가정한 후 과거를 충분히 돌아보세요. 어쩌면 다른 풍경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것, 즉 꿈과 목표가 있다는 것은 매우 멋진 일입니다. 꿈과 목표가 있으면 삶의 지침을 마련하고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연히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가치관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를 때, 꿈과 목표가 없을 때는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거나 가치가 없다고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부디 초조해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있고 인생의 속도가 있습니다.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정답은 없으니까요. 다만 삶의 지침이 필요하거나 이를 위해서라도 하고 싶은 일을 찾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상상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순수하게 즐겼던 것은 무엇인지, 이런 일을 하며 살고 싶다고 꿈꾼 적이 없는지, 인생이 앞으로 1년 후에 끝난다고 생각하면 지금까지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고정관념과 속박에서 해방되어 눈에 보이는 풍경이 변합니다. 어쩌면 성장 과정에서 있거나 포기하거나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일 중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 소중하게 여기고 싶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후회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강인한 사람이라도 아무런 후회 없이 살기란 불가능합니다. 또 어쩔 수 없다고 억지로 합리화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다독이더라도 후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후회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후회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같은 일로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다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일이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며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나와 같은 괴로움을 아는 사람이 또 있다고, 나의 고통을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괴로움과 슬픔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후회의 감정을 인정하고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면 그 후회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정적으로 보이는 일일지라도 긍정적인 면, 거기에서 배울 만한 일, 앞으로의 삶의 힌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끌어안고 있는 후회의 감정을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방법도 좋습니다. 대화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무언가를 배웠다면 가능한 한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후회 속에서 발견한 교훈은 앞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무언가를 배웠다고 해서 후회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괴로움과 슬픔은 어느 정도 줄지 않을까요? 저는 환자의 가족들에게 중대한 결단을 부탁할 때는 다음 3가지 사항을 전달합니다. 1. 혼자서 결정하지 말 것. 2. 한 번에 결정하지 말 것. 3. 전문가의 말에 의존하지 말 것. 또 과거를 회상하여 환자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왔는지를 가족끼리 떠올려 보면 환자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누구 한 명이 책임을 지고 그렇게 정하면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상담하고 함께 고민하며 결정을 내리면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 유지가 중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었지. 가족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보였어. 이와 같이
환자가 어떤 신념과 감정을 지녔는지를 충분히 고려하며 환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듯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의사가 제시하는 선택지와 여러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환자 본인의 의사를 짐작하고 가족으로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은지를 이야기하는 것. 힘든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도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혼자서 끌어안고 결정했을 때보다 후회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살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다른 수많은 고민과 선택에도 해당합니다. 고민이 있거나 판단이 어려울 때는 가능한 한 혼자서 떠안지 말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과 의논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결정합니다. 만약 지금 주변에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과 의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종종 20년도 전에 신장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와 의논합니다. 만약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내 고민에 어떤 답을 주셨을까?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마음의 부담은 가벼워지며 생각지도 못한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야말로 만약 앞으로 1년 후의 삶이 끝난다면 어떻게 마지막을 맺고 싶은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만 집중하면 아무래도 지나치게 많은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지위, 명예를 손에 넣는 데만 급급해하거나 남의 눈을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기도 하죠. 물론 그런 것을 고려하는 일도 살아가는 데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쫓거나 갖가지 속박에 얽매여 애초에 결정할 때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을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을 때 어떻게 마지막을 맺고 싶은지를 생각하면 지금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진정으로 원하는 것만이 분명하게 떠오릅니다. 자주 듣는 진부한 표현이지만 저 세상에는 돈도 지위도 명예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머지않아 생을 마감하려는 순간에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죠. 그러한 상황에서 나에게 행복과 편안함을 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인생을 돌아보며 나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은가? 혼자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가? 가족에게 둘러싸여 떠나고 싶은가? 집에서 마지막을 맺고 싶은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가? 가족에게 둘러싸여 집에서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사람과 병원에서 혼자 삶을 마감해도 괜찮다는 사람과는 삶의 중요한 요소가 다를 수밖에 없죠. 주변 사람의 사랑 속에서 눈을 감고 싶다면 평소에 자기 자신도 주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1년 후에 인생이 끝난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어쩌면 나답게 살고 싶다는 말은 단순히 지금까지 보여준 자신의 모습이 싫거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나는 내가 꿈꾸던 모습과는 다르다는 생각. 이 생각이 나답게 살지 못했으니 앞으로는 나답게 살고 싶다는 말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마음을 잠시 제쳐두고 보면 열심히 살아온 지금까지의 자신이 조금 가여운 마음도 듭니다. 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남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듯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 무심코 배려하거나 참기만 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거나
배려심과 인내심이 없다거나 더 이상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반대로 큰 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바꾸려기보다는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라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나도, 배려하고 참기만 하는 나도, 좋은 사람을 연기하는 나도 모두 나답다고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떨까요? 다만 모든 일에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남의 눈을 의식한 나머지 정신적으로 피곤해지고 배려하고 참기만 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완전히 억누르게 되는 그런 상태는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고 조금만 더 편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갑자기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바꿔서 조금씩 나를 위한 시간을 늘려가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으로 무엇을 먹을지, 어떤 전철을 탈지처럼 작은 일부터 누구와 결혼할지와 같은 큰 문제까지 다양한 선택을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집합체가 나 다음이고 자신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혼자 식사할 때 무엇을 먹을지, 혼자만의 시간에 무엇을 할지, 어떤 책을 읽을지 등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지 않는 일에 대해서 되도록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집중해서 선택해 봅시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의식하여 행동을 선택하는 것. 이 방법을 반복하다 보면 무엇을 원하는지가 명확해지며 나의 욕구를 충분하게 채우게 되고 나를 위한 시간을 늘리는 일이 즐거워집니다. 한번 자신을 해방하는 기쁨을 알고 의식이 변하면 아마 친구와 가족, 직장 동료에게도 자신의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라 경제의 발전을 지탱해온 삶도 하나의 훌륭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일선에서 물러나 나이를 먹고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어떨까요? 그때까지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자신이 해온 일에 문득 허무함을 느끼거나 자신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과 지위와 명예는 저 세상에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 병에 걸리거나 일을 하지 못할 때 마지막까지 곁에서 지지해 주는 것이 가족이었다며 가족이 있어서 비로소 열심히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만약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고 싶냐는 물음에 지금부터는 가족과 배우자와 시간을 많이 보내겠다고 하거나 소중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가족과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면 꼭 오늘부터 그 마음을 분명히 떠올리면서 생활해 보세요. 병이 발견되기 전에 한 환자는 매일 아침 집에서 역까지 그 가는 길을 옆도 보지 않고 빠른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서 익숙한 길을 걸으니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던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길가에 핀 작은 꽃이었습니다. 아스팔트의 작은 틈에서 용케도 온 힘을 다해 피어있는 꽃을 보고 생명이라는 것의 위대함을 느끼며 무척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뿐 아니라 파란 하늘, 빛나는 태양, 나무들의 푸르른 산뜻함,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기분 좋은 바람 등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환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일을 좋아해서 바쁘게 살아왔으니 충실한 인생을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면 제가 이렇게도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서 자연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생명의 소중함도, 그것이 나에게 주는 생명력도 줄곧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극심한 괴로움을 떠안고 있거나 어쩔 도리가 없는 고독이 느껴질 때는 꼭 자연을 둘러보세요. 산과 바다로 나가보기도 하고, 그럴 여유가 없다면 창밖에 보이는 하늘을 보거나 근처 공원의 나무들을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건강할 때나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아무래도 1인칭 행복, 눈에 보이는 행복, 알기 쉬운 행복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일에서 성공을 하고 많은 돈을 버는 것, 남에게 칭송을 받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사는 것 등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쫓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1인칭 행복은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없는 그런 일이고, 돈, 지위, 명예처럼 무언가를 손에 넣으면 반드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따라옵니다. 또 1인칭 행복은 다른 사람과 뺏고 뺏기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항상 남과 경쟁을 하거나 비교하는 바람에 우월감에 젖을 수도, 우울해질 수도 있어서 마음이 편할 때가 없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1인칭 행복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돈도, 지위도, 명예도, 몸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괴로움을 줄여주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며 들고 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인칭 행복을 졸업하면 더욱 크게 안정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의 행복과 기쁨을 나의 행복이라고 느낄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 기뻐하는 사람의 수만큼 점점 자신의 행복의 숫자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1인칭 행복처럼 손에서 놓쳐버릴까봐 불안함에 사로잡힐 일도, 남과 뺏고 뺏기는 일도, 남과 비교해서 일이 일비하는 일도 없습니다. 설령 자신이 힘든 상황이라도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또는 타인의 기쁨을 행복이라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마음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과 일하는 방법이 누군가의 기쁨으로 이어지는지 꼭 돌아보세요. 만약 누군가의 기쁨으로 이어진다고 느낀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일을 통해 1인칭 행복만 얻었다면 일하는 방법과 업무 내용을 어떻게 바꿔야 누군가의 기쁨으로 이어질지 생각해 봅시다. 병으로 몸도 아픈데 거기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한 짜증과 불안 때문에 이러한 인생 따위 빨리 끝내고 싶다는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라거나 당신보다 힘든 사람이 많으니 그에 비하면 행복한 것이라는 말을 절대 할 수 없거니와 그 말의 괴로움을 전혀 줄여주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고통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란 아름다운 자수를 뒤에서 보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샤르댕이 한 말입니다. 자수를 뒤에서 볼 때는 한 땀 한 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앞에서 보아야 비로소 그 의미와 아름다움을 알게 됩니다.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왜 내가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돌아보면 고통 속에서 배운 것과 얻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통이 있기에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세계에 하나뿐인 직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와 가족들은 처음에는 본인이나 가족이 큰 병에 걸린 사실,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사실에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 선함, 감사함, 일상의 위대함, 자연의 아름다움, 지금껏 살아온 의미와 존재의 가치 등 고통에 직면하기 전에는 몰랐던 것, 당연해서 놓쳤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병이라는 괴로움을 안게 된 의미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괴로움은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은 법입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고통과 제대로 마주함으로써 인간은 진정한 강인함과 참된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소소하고 작은 일상이 나의 마지막 기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많이 웃고, 행동하고, 행복감을 많이 느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현재 살아있는 삶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년 뒤의 오늘을 마지막 날로 정해두었습니다입니다. 저자는 오자와 다케토시, 출판사는 필름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자와 다케토시, 25년 동안 3,5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돌본 호스피스 의사이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좋은 삶을 살겠다는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길 바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1963년 도쿄에서 태어나 1987년 도쿄 자케이카 의과대학 의학부 의학과를 졸업하였다. 예,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동안 삶의 마지막을 담당하는 의료진으로 종사하면서 3,5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앞두면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자랑스러웠던 일, 후회되는 일 등을 조금씩 정리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생이었다고 수긍하며 평온하게 이 세상을 떠납니다. 매일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면 우리는 좀처럼 자신의 인생관을 다시 살펴보거나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앞으로 1년 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면 제가 돌봤던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분명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후회 없는 인생의 조건, 좋은 인생의 조건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는 인생이었음을, 나름대로 좋은 인생이었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음에 4가지 조건을 둘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을 것,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할 것,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애정을 표현할 것,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보낼 것. 어디까지나 저만의 결론이고 생각에 불과하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이 4가지 조건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후회 없이 사는데 진정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떤 사명이 있고 모두 그저 사는 것만으로 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타인과 비교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명확하게 알기 쉬울 수도 있고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누군가의 사명이 어떻든 그 사람밖에 할 수 없는 무언가인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사람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반드시 누군가의 버팀목이 됩니다. 생명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존재만으로 이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많은 환자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회 안에서 활발하게 일을 하는 와중에는 알기 쉬운 사명, 이해하기 쉬운 가치와 의미에만 주목하기 쉬운데 많은 이가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큰 고비가 다가오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 지금까지 몰랐던 인생의 의미와 자신이 살아온 이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에는 의미가 없어, 나에게는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인생이 만약 1년 후에 끝난다면 이렇게 가정한 후 과거를 충분히 돌아보세요. 어쩌면 다른 풍경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것, 즉 꿈과 목표가 있다는 것은 매우 멋진 일입니다. 꿈과 목표가 있으면 삶의 지침을 마련하고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연히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가치관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를 때, 꿈과 목표가 없을 때는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거나 가치가 없다고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부디 초조해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있고 인생의 속도가 있습니다.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정답은 없으니까요. 다만 삶의 지침이 필요하거나 이를 위해서라도 하고 싶은 일을 찾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상상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순수하게 즐겼던 것은 무엇인지, 이런 일을 하며 살고 싶다고 꿈꾼 적이 없는지, 인생이 앞으로 1년 후에 끝난다고 생각하면 지금까지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고정관념과 속박에서 해방되어 눈에 보이는 풍경이 변합니다. 어쩌면 성장 과정에서 있거나 포기하거나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일 중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 소중하게 여기고 싶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후회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강인한 사람이라도 아무런 후회 없이 살기란 불가능합니다. 또 어쩔 수 없다고 억지로 합리화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다독이더라도 후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후회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후회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같은 일로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다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일이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며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나와 같은 괴로움을 아는 사람이 또 있다고, 나의 고통을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괴로움과 슬픔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후회의 감정을 인정하고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면 그 후회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정적으로 보이는 일일지라도 긍정적인 면, 거기에서 배울 만한 일, 앞으로의 삶의 힌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끌어안고 있는 후회의 감정을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방법도 좋습니다. 대화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무언가를 배웠다면 가능한 한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후회 속에서 발견한 교훈은 앞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무언가를 배웠다고 해서 후회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괴로움과 슬픔은 어느 정도 줄지 않을까요? 저는 환자의 가족들에게 중대한 결단을 부탁할 때는 다음 3가지 사항을 전달합니다. 1. 혼자서 결정하지 말 것. 2. 한 번에 결정하지 말 것. 3. 전문가의 말에 의존하지 말 것. 또 과거를 회상하여 환자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왔는지를 가족끼리 떠올려 보면 환자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누구 한 명이 책임을 지고 그렇게 정하면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상담하고 함께 고민하며 결정을 내리면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유지가 중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었지. 가족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보였어. 이와 같이 환자가 어떤 신념과 감정을 지녔는지를 충분히 고려하며 환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듯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의사가 제시하는 선택지와 여러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환자 본인의 의사를 짐작하고 가족으로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은지를 이야기하는 것. 힘든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도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혼자서 끌어안고 결정했을 때보다 후회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살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다른 수많은 고민과 선택에도 해당합니다. 고민이 있거나 판단이 어려울 때는 가능한 한 혼자서 떠안지 말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과 의논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결정합니다. 만약 지금 주변에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과 의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종종 20년도 전에 신장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와 의논합니다. 만약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내 고민에 어떤 답을 주셨을까?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마음의 부담은 가벼워지며 생각지도 못한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야말로 만약 앞으로 1년 후에 삶이 끝난다면 어떻게 마지막을 맺고 싶은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만 집중하면 아무래도 지나치게 많은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지위, 명예를 손에 넣는 데만 급급해하거나 남의 눈을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기도 하죠. 물론 그런 것을 고려하는 일도 살아가는 데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쫓거나 갖가지 속박에 얽매여 애초에 결정할 때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을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을 때 어떻게 마지막을 맺고 싶은지를 생각하면 지금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진정으로 원하는 것만이 분명하게 떠오릅니다. 자주 듣는 진부한 표현이지만 저 세상에는 돈도 지위도 명예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머지않아 생을 마감하려는 순간에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죠. 그러한 상황에서 나에게 행복과 편안함을 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인생을 돌아보며 나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은가? 혼자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가? 가족에게 둘러싸여 떠나고 싶은가? 집에서 마지막을 맺고 싶은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가? 가족에게 둘러싸여 집에서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사람과 병원에서 혼자 삶을 마감해도 괜찮다는 사람과는 삶의 중요한 요소가 다를 수밖에 없죠. 주변 사람의 사랑 속에서 눈을 감고 싶다면 평소에 자기 자신도 주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1년 후에 인생이 끝난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어쩌면 나답게 살고 싶다는 말은 단순히 지금까지 보여준 자신의 모습이 싫거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나는 내가 꿈꾸던 모습과는 다르다는 생각. 이 생각이 나답게 살지 못했으니 앞으로는 나답게 살고 싶다는 말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마음을 잠시 제쳐두고 보면 열심히 살아온 지금까지의 자신이 조금 가여운 마음도 듭니다. 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남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듯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 무심코 배려하거나 참기만 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거나 배려심과 인내심이 없다거나 더 이상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반대로 큰 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바꾸려기보다는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라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나도, 배려하고 참기만 하는 나도, 좋은 사람을 연기하는 나도 모두 나답다고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떨까요? 다만 모든 일에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남의 눈을 의식한 나머지 정신적으로 피곤해지고 배려하고 참기만 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완전히 억누르게 되는 그런 상태는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고 조금만 더 편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갑자기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바꿔서 조금씩 나를 위한 시간을 늘려가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으로 무엇을 먹을지, 어떤 전철을 탈지처럼 작은 일부터 누구와 결혼할지와 같은 큰 문제까지 다양한 선택을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집합체가 나 다음이고 자신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혼자 식사할 때 무엇을 먹을지, 혼자만의 시간에 무엇을 할지, 어떤 책을 읽을지 등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지 않는 일에 대해서 되도록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집중해서 선택해 봅시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의식하여 행동을 선택하는 것. 이 방법을 반복하다 보면 무엇을 원하는지가 명확해지며 나의 욕구를 충분하게 채우게 되고 나를 위한 시간을 늘리는 일이 즐거워집니다. 한번 자신을 해방하는 기쁨을 알고 의식이 변하면 아마 친구와 가족, 직장 동료에게도 자신의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라 경제의 발전을 지탱해온 삶도 하나의 훌륭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일선에서 물러나 나이를 먹고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어떨까요? 그때까지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자신이 해온 일에 문득 허무함을 느끼거나 자신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과 지위와 명예는 저 세상에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 병에 걸리거나 일을 하지 못할 때 마지막까지 곁에서 지지해 주는 것이 가족이었다며 가족이 있어서 비로소 열심히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만약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고 싶냐는 물음에 지금부터는 가족과 배우자와 시간을 많이 보내겠다고 하거나 소중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가족과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면 꼭 오늘부터 그 마음을 분명히 떠올리면서 생활해 보세요. 병이 발견되기 전에 한 환자는 매일 아침 집에서 역까지 그 가는 길을 옆도 보지 않고 빠른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서 익숙한 길을 걸으니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던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길가에 핀 작은 꽃이었습니다. 아스팔트의 작은 틈에서 용케도 온 힘을 다해 피어있는 꽃을 보고 생명이라는 것의 위대함을 느끼며 무척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뿐 아니라 파란 하늘, 빛나는 태양, 나무들의 푸르른 산뜻함,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기분 좋은 바람 등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환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일을 좋아해서 바쁘게 살아왔으니 충실한 인생을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면 제가 이렇게도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서 자연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생명의 소중함도, 그것이 나에게 주는 생명력도 줄곧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극심한 괴로움을 떠안고 있거나 어쩔 도리가 없는 고독이 느껴질 때는 꼭 자연을 둘러보세요. 산과 바다로 나가보기도 하고, 그럴 여유가 없다면 창밖에 보이는 하늘을 보거나 근처 공원의 나무들을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건강할 때나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아무래도 1인칭 행복, 눈에 보이는 행복, 알기 쉬운 행복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일에서 성공을 하고 많은 돈을 버는 것, 남에게 칭송을 받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사는 것 등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쫓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1인칭 행복은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없는 그런 일이고, 돈, 지위, 명예처럼 무언가를 손에 넣으면 반드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따라옵니다. 또 1인칭 행복은 다른 사람과 뺏고 뺏기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항상 남과 경쟁을 하거나 비교하는 바람에 우월감에 젖을 수도, 우울해질 수도 있어서 마음이 편할 때가 없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1인칭 행복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돈도, 지위도, 명예도, 몸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괴로움을 줄여주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며 들고 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인칭 행복을 졸업하면 더욱 크게 안정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의 행복과 기쁨을 나의 행복이라고 느낄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 기뻐하는 사람의 수만큼 점점 자신의 행복의 숫자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1인칭 행복처럼 손에서 놓쳐버릴까봐 불안함에 사로잡힐 일도, 남과 뺏고 뺏기는 일도, 남과 비교해서 일이 일비하는 일도 없습니다. 설령 자신이 힘든 상황이라도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또는 타인의 기쁨을 행복이라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마음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과 일하는 방법이 누군가의 기쁨으로 이어지는지 꼭 돌아보세요. 만약 누군가의 기쁨으로 이어진다고 느낀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일을 통해 1인칭 행복만 얻었다면 일하는 방법과 업무 내용을
어떻게 바꿔야 누군가의 기쁨으로 이어질지 생각해 봅시다. 병으로 몸도 아픈데 거기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한 짜증과 불안 때문에 이러한 인생 따위 빨리 끝내고 싶다는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라거나 당신보다 힘든 사람이 많으니 그에 비하면 행복한 것이라는 말을 절대 할 수 없거니와 그 말의 괴로움을 전혀 줄여주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고통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란 아름다운 자수를 뒤에서 보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샤르댕이 한 말입니다. 자수를 뒤에서 볼 때는 한 땀 한 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앞에서 보아야 비로소 그 의미와 아름다움을 알게 됩니다.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왜 내가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돌아보면 고통 속에서 배운 것과 얻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통이 있기에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세계에 하나뿐인 직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와 가족들은 처음에는 본인이나 가족이 큰 병에 걸린 사실,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사실에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 선함, 감사함, 일상의 위대함, 자연의 아름다움, 지금껏 살아온 의미와 존재의 가치 등 고통에 직면하기 전에는 몰랐던 것, 당연해서 놓쳤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병이라는 괴로움을 안게 된 의미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괴로움은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은 법입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고통과 제대로 마주함으로써 인간은 진정한 강인함과 참된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소소하고 작은 일상이 나의 마지막 기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많이 웃고 행동하고 행복감을 많이 느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현재 살아있는 삶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